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르바이트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가끔 너무 힘들고 도망가고 싶었던 아르바이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면 혹시 아르바이트비를 다 받지 못할까? 그런 걱정에 억지로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별거 다 해봤지만 이 사연만큼 이상한 아르바이트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 빈집 지키는 아르바이트.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형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형이 대학생 때였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방학만 되면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대요. 편의점도 하고 물류센터도 가고 행사장 철거 같은 일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학교 게시판에서 이상한 아르바이트 하나를 봤다고 해요. 하는 일은 별거 없었습니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어떤 집안에 있어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청소도 필요 없고 물건을 옮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된다고 했어요. 하루 일당은 그 당시 다른 야간 아르바이트의 2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형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화해서 정확히 뭘 하는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집을 오래 비워놔서 도둑이 몇 번 들려고 했고 며칠 동안만 사람을 구해서 밤에 집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됐대요. 약속한 날 저녁, 형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주변 집들과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왔어요. 그 사람이 고용주였습니다. 남자는 형에게 열쇠를 주면서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1층 거실에만 있으면 되고 2층에는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새벽 5시가 되면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이상한 말을 하나 했어요. 밤에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형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빈집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남자는 일당 절반을 미리 현금으로 주고 갔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평범했다고 해요.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조금 났고 가구도 옛날 물건들이었지만 사람이 급하게 떠난 집처럼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졸리면 TV도 보고 그랬대요. 첫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5시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부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2층에서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집이 오래돼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는 확실히 누군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들렸어요. 형은 혹시 사람이 숨어있나 싶어서 조금 겁이 났다고 합니다.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2층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그냥 거실에 있었습니다. 한동안 소리가 나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음날 형은 남자에게 어젯밤 2층에서 사람이 걷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오래된 집이라 그런 소리가 자주 난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형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새벽까지 계속 있었죠? 형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남자가 굉장히 안심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조금 이상했지만 돈을 많이 주니까 형은 계속 일했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매일 뭔가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겼다고 합니다. 거실에서 분명히 꺼놓은 불이 복도 쪽에서 켜져 있기도 했고 화장실 문이 혼자 열려 있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2층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발소리였는데 나중에는 의자를 끄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벽을 긁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형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요. 고용주가 계속 2층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은 순간 놀랐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누가 와도 열어주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잠시 뒤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말했어요. 학생이죠? 그 말에 조금 당황했다고 해요. 형이 그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고용주밖에 없었으니까요. 형은 문 가까이 다가가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밖에서는 잠시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여자가 말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요. 형은 장난치는 사람인가 싶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2층에 올라가 봤어요? 형은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이 2층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형은 누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어요.
밖을 확인해 보려고 현관 옆 작은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은 결국 아침까지 문을 열지 않았어요. 다음날 고용주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표정이 굳더래요. 그리고 형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다고 합니다. 문 안 열어줬죠? 형은 안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안심하면서 일당을 평소보다 조금 더 줬습니다. 그때부터 형도 이 일이 단순히 빈집 지키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이제 이틀만 더 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기로 했죠. 문제가 생긴 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2층에서 소리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누가 계속 걸어다녔고 가끔 무거운 물건이 넘어지는 것 같은 소리까지 났다고 합니다. 형은 TV 볼륨을 높이고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사람 발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형은 처음으로 정말 도둑이 들어온 건가 생각했습니다. 현관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계단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단 중간쯤에 발만 보였다고 합니다. 맨발이었어요. 누군가 계단 위쪽에 서 있는데 몸은 벽에 가려지고 발끝만 보이는 것 같았다고 해요. 형은 그냥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몇 초 정도였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발이 한 계단씩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위쪽의 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만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 순간 형은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5시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큰 길까지 달렸다고 해요. 그 뒤 고용주한테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그대로 그만뒀어요. 형은 그 뒤 몇 달 동안 그 일을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그 동네 이야기가 나왔대요. 형이 예전에 그쪽에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하니까 같이 있던 선배 한 명이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주소를 말해주자 그 선배가 굉장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거기 아직도 사람 구해? 형은 그때 처음으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집에서 가족 3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부모와 딸이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 후 집이 계속 비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밤마다 불이 켜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 주변에서 오래 산 사람들 사이에서는 밤에 집이 완전히 비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 밤이면 2층에 있던 무언가가 1층까지 내려온다고요. 형은 그 말을 듣고 예전에 자신을 고용했던 남자에게 다시 연락해봤습니다.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문자와 입금 기록을 찾아봤는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형은 분명 집주인에게 고용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관리하고 있는 집이라고만 했대요. 그리고 형이 나중에 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당시 그 집은 이미 몇 년째 법원 문제로 묶여 있어서 개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누군지는 지금도 모르겠다고 해요. 그리고 형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4시쯤 형이 겁에 질려 집에서 도망쳤잖아요. 그 뒤로도 전화가 계속 왔다고 했습니다. 그중 마지막으로 온 문자를 형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 나왔어요? 아직 1시간 남았는데. 그때는 그냥 고용주가 화가 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상했다고 해요. 형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걸 그 남자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 집에는 CCTV도 없었고 그날 그 남자는 근처에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형은 지금도 그게 단순히 빈집을 지키는 아르바이트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어쩌면 매일 밤 일정 시간 동안 그 집 안에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대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흥미롭고 섬뜩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형이 사연자분을 무섭게 하거나 골려먹으려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면 정말 이상한 아르바이트죠. 사람이 죽었다고 소문이 난 빈집에 새벽 5시까지 있어라. 그 중간에 형의 친구가 했던 그쪽 마을에서 새벽에 집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그냥 헛소문인 것 같고 민간에 떠도는 무속적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강한 음기를 없애려면 양기가 필요하다.
사람 셋이 죽었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법원 문제도 있었다고 했지만 집을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이상한 것들이 보였다면 그 집을 처분할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하는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양기가 가득한 남자 대학생을 고용해 음기를 좀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사연에도 나왔다시피 그 형의 친구라는 사람도 거기에 갔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대학교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그러면 젊은 남자의 무언가가 필요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도둑이 들었고 발밖에 안 보였던 걸 수도 있어요. 순간 놀라서. 아무튼 형과 사연자분 무사하다니 다행이고요.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